무당 형사 나도종. 작 전순욱. 신고 전화를 받은 순경 도종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 한 바에서 손님이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그것을 말리는 다른 직원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파트너인 노경과 함께 사이렌을 울리며 바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렀을 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살려주세요. 여직원 하나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맨발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섰다. 괜찮아요? 도종이 다가왔지만 여자는 소리를 질렀다. 사람 죽어요. 빨리요. 형님은 지원 요청부터 하세요. 도종이 바가 위치한 4층까지 한숨에 달려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쪽에는 겁에 질린 여직원들이 넋을 잃은 듯 서 있다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도종을 반겼고, 한쪽에선 덩치들에 의해 한 사내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그만하세요. 도종이 소리를 지르자 사내들은 순간적으로 폭행을 멈추고 바라봤다. 순경에 불과하지만 생긴 것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1m 80cm가 훌쩍 넘어가는 키에 단단한 몸을 지녔다. 게다가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만은 깡패다. 뭔데? 사내 하나가 위압적인 표정으로 도종을 향해 걸어왔다. 아무리 도종이 위협적이어도 자신들은 다섯이다. 폭행 멈추시고 서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못하겠다면?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야, 그 새끼 완전히 밟아버려. 한 사내의 명령에 사내들이 다시 바닥에 누운 종업원에게 폭력을 시작했다. 도종이 그들에게 달려들자 명령을 내린 사내가 옆에 있는 병을 들어 도종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아무리 흥분을 해서 싸우는 이들도 경찰이 출동을 하며 싸움을 멈췄다. 그러나 이 사내들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도종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뒤늦게 달려온 노경이 소리를 질렀다. 나순경, 괜찮아? 노순경이 달려왔고 여직원 하나가 급히 수건으로 도종의 머리를 지혈했다. 아주 짧은 순간 도종은 정신을 잃었지만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였지만 도종에겐 눈앞의 상황이 더 다급했다. 동작 그만. 더 싸우시면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도종의 말에 사내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위험하니까 형님은 나서지 마세요. 금방 지원 올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지원 올 때쯤이면 저 사람 죽어요. 도종은 갑자기 한쪽의 의자를 들어 폭행을 하는 사내들에게 던졌다. 누군가가 등에 맞으며 비명을 질렀고 사내들은 폭행을 멈추고 도종을 노려봤다. 순간 도종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려댔다. 저 새끼가 미쳤나? 사내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뛰어왔고 도종이 이를 악물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명의 사내 팔엔 수갑이 채워졌고 2명은 바닥에 널브러졌다. 다른 1명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서는 도종에게 기가 눌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숨을 헐떡이는 도종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얼굴을 적셨다. 깨진 술병에 찔린 팔에서도 역시 피가 흘러내렸다. 도종은 다시 울리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미영이다. 격투 과정에서 박살이 났지만 녀석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종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 바 안으로 들어서는 다른 몇몇의 경찰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울리는 도종의 핸드폰엔 메시지 하나가 남았다. 아저씨, 누가 날 죽이려고 해.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울며 애원하는 미영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엔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미영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고 메시지는 거기까지였다. 공포에 질린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겁에 질린 작은 소녀를 쫓고 있었다. 옥상에 다다른 미영이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러나 열린 상태로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공포가 밀려오며 눈물을 흘리던 작은 소녀는 옥상에 몸을 숨길 곳을 찾아냈다. 그리고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를 찾듯 바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옥상 위를 오고 갔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멈췄을 때 미영이는 알았다. 그가 자신을 찾아냈다는 것을. 곧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발자국 소리가 미영이 바로 앞에서 멈췄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만 나와. 소름 끼치는 사내의 목소리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미영인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뛰었다. 옥상 위에 단층짜리 구조물이 있었고 그 옆엔 어지럽게 널린 폐기물들이 보였다. 미영이는 폐기물들을 밟고 구조물 위로 올라섰다. 사내의 거친 손이 그녀의 발을 잡았지만 그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을 했다. 사내가 뒤따라 올라서려고 했을 때도 구조물 위에 있던 벽돌을 던지며 막았지만 쉽지 않았다. 끝내 사내는 구조물 위로 올라섰고 겁에 질린 작은 소녀와 마주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8층 건물 아래로 서울 시내의 풍경이 펼쳐졌다. 연말이라 사람들은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고 구세군의 종소리가 정겹게 거리를 메웠다. 구조물 위의 소녀와 사내 사이엔 몇 마디가 오고 갔고 그 소린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흩어졌다.